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개도국에서요, 통신과 인터넷, 네트워크 등이 확산되고 있다. 저희가 네. 여러 번 좀 짚어드렸는데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김종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프리카 역시도 통신 분야의 성장 좀 빠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직은 이제 굉장히 미비하지만 속도가 이제 빨라진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프리카의 브로드밴드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개별 국가 중에 한 국가를 점검해 보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좀 남다른 국가에서 좀 투자의 어떤 전략을 찾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계신데 지난번에 한번 인도를 짚어봤었고 어제는 중국 서부 그리고 이번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자, 네. 아프리카 현재 현황 어떻습니까? 네, 뭐 이제 대륙별로 보면 꼴찌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 세계 이제 IT 기관에서 연구기관에서 IDI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뭐 연결 속도라든지 재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수화한 것인데요. 이 지수를 보시면 지금 대륙별로 봤을 때는 지금 유럽이 가장 상위권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독립국가 연합 쪽, 그 다음에 아메리카 쪽, 그 다음에 아시아 퍼시픽, 그 다음에 아랍이 그 다음이고 가장 낮은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지금 평균 지수는 한 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럽의 평균 지수 7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멀지 않지만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 지역 쪽에서는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개별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 1위가 이 셰이셀이라고 하는 국가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모리셔스 같은 이 관광이 많이 발달해 있는 국가들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상대적인 경제 대국인 사우스 아프리카가 현재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순위를 보면 64위, 72위, 84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이 한 5위권 정도만 떨어져도 100위권 밖으로 모두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의 전반적인 여건은 아직도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인터넷 이용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지만 향후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는 높게 쳐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00명당 유선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도를 보시면 16명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아프리카는. 역시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고 전 세계 평균이 지금 40명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여기에도 지금 한 3분의 1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굉장히 좀 미약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모바일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모바일에 이제 확장은 나타났는데 모바일에서 실제로 통신망을 이용한다든지 인터넷을 이용하는 브로드밴드의 역할은 아직까지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터넷 역량 자체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전화의 가입률은 100명당 거의 60명까지 나타나면서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냐? 결국은 2G 폰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썼던 왑 서비스, 그러니까 외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왑 서비스 정도의 이용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3G 폰이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SMS나 아니면 전화만 할 수 있는 2G 서비스까지만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이 휴대폰을 쓰고자 하는 의지나 휴대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아프리카 주요국들의 지금 브로드밴드 역량, 즉 통신망의 투자 역량들을 살펴보시면 1위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 10위가 코트디부아르인데요. 전체적인 능력을 살펴봤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건 뭐냐면 금융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ICT의 전반적인 기술 베이스도 차이가 나지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과 함께 그리고 정부 쪽의 의지, 뭐 이런 전략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에서는 향후 이제 좀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제 통칭해 보자면 성장 잠재 가능성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수치상으로 살펴봤을 때는 다른 대륙 대비해서 굉장히 좀 미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하면은 워낙 그 대륙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지금 아프리카의 인터넷 역량을 우리가 이 그룹으로 한번 나눠봤을 때 리더 그룹, 이머징 그룹, 그다음에 완전히 떨어져 있는
조금은 이제 후진국 그룹 이렇게 네.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세네갈이나 케냐 같은 경우가 인터넷 쪽에서는 리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뭐 보급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모로코나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이머징 국가, 팔로워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막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이 뭐 보츠와나라든지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카메룬 이런 국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 중에서 케냐를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케냐의 전반적인 GDP 비중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물론 관광업 중심이죠. 그래서 케냐 같은 경우에도 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투어 중에서 사파리 투어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이와 관련된 관광업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고용은 농업이 거의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측면에서는 농업, 전체적인 소득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비스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도소매 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통통신이나 호텔 외식 쪽, 결국은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금융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연도별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서비스업의 성장이 이쪽 분야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 그렇다면 기존의 농업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광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케냐 같은 경우에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굉장히 놓여 있다고 보여지고요. 인구 구조 확산으로 봤을 때도 지금 25세에서 54세 가장 이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 사람들과 그리고 영유아들의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10년이 지나더라도 이 인구가 그대로 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향후 케냐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계속 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다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케냐는 정치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비중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 전체 GDP 대비해서 13% 이상의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케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0.8%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가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케냐의 주요 통신사들을 살펴보면 지금 사파리컴이라고 하는 케냐의 내수 업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외 인도 업체가 조금 진출을 했고요. 프랑스의 오렌지텔레콤도 여기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진출하고 있는 여러 회사가 있지만 아무래도 케냐의 내수 업체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브로드밴드 현황을 살펴봤을 때 모바일 보급률은 77%, 즉 이동전화의 보급률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유선전화 보급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아프리카 평균인 16%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43%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는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쓰는 게 아니라요. 지금 케냐에서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바일 뱅킹 있죠? 네. 모바일 뱅킹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49%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케냐는 75%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은행이 멀죠. 은행이 기본적으로 멀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이체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화기로 하는 게 가장 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융의 이체 금액, 그다음에 출금이라든지 이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대부분을 모바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비중이 75%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 비해서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가장 발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이제 모바일 인터넷이라기보다는 모바일 왑 서비스에 좀 가까운 그런 형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아프리카와 케냐 흐름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케냐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서비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서 이제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를 좀 이끌고 있는 선도 그룹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현재 지금 네. 상황은 미약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높고 그중에서도 가장 유망해 보이는 국가인 케냐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로 연결될 것인가거든요.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나라 연결될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이 아프리카 쪽으로 특히 동부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 KT입니다. 르완다에 지금 ICT 관람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관람 시설들도 개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LTE망 같은 것들을 깔아서 시범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KT가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실적도 별로였고 네. 배당도 줄이고 수장도 교체되고 그럼 이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과연 KT는 어떠한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엔 이런 지역으로의 빠른 진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신 3사보다 좀 더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KT가 아프리카에서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가져간다면 향후 정체되어 있는 성장을 좀 뚫어낼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래서 국내 괜히 이 통신망을 넓히기 위한 그 기존에 이제 가입자들 서로 뺏어오기 위한 그런 마케팅 쪽에 돈을 쓰는 것보다 그 돈을 한 2, 3조 원 정도 빼서 아프리카의 내수 업체들과 연합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좀 더 현실성 있고 의미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바뀐 황창규 사장의 그 키워드도 네. 결국은 해외 진출 쪽이었죠. 네.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네. 아프리카 쪽에서 만약에 의미 있는 어떤 변화 그리고 아프리카 내수 업체들과의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다면 KT의 주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배당금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줄인 배당보다도 더 큰 기대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요, 지금 시간이 뭐 많진 않지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약의 보안에 대한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됐는데, 케냐에서 모바일 쪽으로 뱅킹이 발달했다. 좀 생각하기로는 보안 취약할 것 같거든요. 이쪽 시장에 우리가 침투해보는 그런 전략은 어떨까요? 일단 그 전체적인 인프라 구조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과잉 투자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반들의 보안 솔루션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기존의 왑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안에는 조금 덜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망 연결이 아니라 말 그대로 통신망 연결이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에는 조금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출을 진짜로 하기 위해서는 이 케냐가 3G망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폰 비중으로 넘어가야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뭐 케냐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도 대부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죠. 결국은 스마트폰으로 본격적으로 나가고 3G 이상으로 가야 그 다음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충분히 좀 시간이 걸려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장 우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현재 이미 진출을 해 있는 KT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마켓트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